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지만 강원도 의석수는 8석 그대로여서 춘천 분구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원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특히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자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내미는 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심사기일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반려되면서 여야가 어젯밤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석수는 8석 그대로여서 춘천 분구에 따른 다른 지역 선거구 조정이 복잡한 상황으로 도내 여야 정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야가 정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 명, 상한선은 27만 8천 명입니다. 합의문에는 강원도의 경우 8석을 유지하되 인접 6개 자치구 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즉, 춘천의 분구 여부에 따라 강원도 내 선거구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춘천 선거구가 나뉘게 되면 춘천 북구는 철원, 화천, 양구와 춘천 남구는 홍천과 붙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속초, 고성, 양양의 경우 인제와 붙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석수가 9석이 아닌 또다시 8석이 되면서 도내 여야 정당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하고 농촌 문화가 이제 편제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게 정치력이 다 춘천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 주변 지역은 정치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은 분구를 하면서 9석으로 확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정치권에서 해왔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 지역의 6개 지자체, 5개 지자체가 하나의 기형적 선거구로 묶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획정 내용이 공직선거법상의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선거구 최소 조정 등 여야 합의 내용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에 재논의를 거친 뒤 빨라야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하면서 도내 확진 환자 수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원주의 한 아파트. 가끔 차량들만 드나들 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적막함까지 느껴집니다. 입주민 가운데 처음으로 신천지 신도인 50대 남성과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남성과 접촉한 인근 주민들 그리고 관리소장까지 확진을 받았습니다. 동대표로 참석한 입주자 회의와 자주 다닌 아파트 헬스장이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겁이 나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요. 우리 남편은 항암 받고 있어서 걸리면 바로 죽는다 생각이 때문에 항암 때문에 오늘 나온 건데 진짜 많이 불안해요. 여기 와서는 배달을 안 하는데 음식을 우리 여기서 기다렸다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요. 원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헬스장에 다녀간 입주민 중 15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함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동대표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관리소장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진자와 같은 통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한편 임시 선별진료소를 단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서 또 노출이 될 확률도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활동이 많은 입주민 대표들과 관리소 직원이 줄줄이 감염되면서 주민들은 전수조사와 더불어 마스크 지급 등 추가 감염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의 안에 발생하던 코로나19 감염이 지난 3일 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개강 이후에도 2주간 재택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는 16일 개강한 이후에도 27일까지 2주간 온라인 강의 등 재택 수업을 진행하고 실제 학생들의 등교는 30일부터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도 27일 앞뒤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릉 영동대학은 개강을 2주 더 미뤄 오는 30일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내미는 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나눠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따뜻한 이웃들을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자 손수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20여 개 단체 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1,500개를 만든 뒤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재봉질은 시내 여러 세탁소와 옷 수선집 등에서 재능 기부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면 마스크지만 만들어 갖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뿌듯합니다. 태백 시내 중심시가지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방송하는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업가가 설치했는데 하루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한 달 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태백시 보건소에는 응원 편지와 성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줘 고맙다면서 건강을 염려해주는 편지, 함께 보내준 건강보조식품, 지쳐가던 보건소 직원들이 다시 힘을 냅니다. 울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좀 이제 나이 어린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걸 보고 막 울고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고객이 줄어들어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 중심시가지의 한 건물주는 6개 점포의 임대료를 한 달간 30% 인하했습니다. 동해시 묵호 지역과 삼척 시내에서는 월세를 전액 면제해준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해지면서 다양한 대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제한 등으로 혜택을 못 받거나 실제 대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상품인 커피를 이용해 빵과 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은 물론 제품을 포장하는 곳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업체 대표는 강원도 지원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러 이제 상담을 하러 가보니까 대기 인력이 지금 너무 많고요. 지금 아무튼 뭐 자금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 긴급 자금조차 지금 받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중소기업 특별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은 중국 수출입 기업과 관광업체 등에 제한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상당수 업종은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건 등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경영 안전자금 대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는 돈이 긴급히 필요한 업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게가 지금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가게가 장사가 됐는데 2월 달 넘으면서 매출 금액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대출 신청을 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의 경우 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 심사가 한 달가량 걸려 당장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은 보름 넘게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게 됐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육아 품앗이를 시작하는 등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맞벌이 가정인 유정숙 씨 부부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어린이집 졸업생 엄마들끼리 공동 육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엄마한테 저희 애를 맡기러 지금 가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어린이집 주차장. 둘째는 돌봄 교실로 보내고 첫째는 다시 친구네 가정으로 태워보냅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연기되면서 아이 돌볼 일이 막막해지자 처지가 비슷한 부모들과 육아 품앗이를 시작한 겁니다. 뜻을 같이 한 가정은 모두 5가정. 월화수목금을 한 가정씩 돌아가며 하루씩만 휴가를 내도 한 주를 버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또 학교가 또 안전한지 약간 걱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돌보는 걸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기도 불안하고 휴가 내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도 계속 티 주고 방치되는 것 같고 일도 계속 집중 못하니까 실수도 나고 안타깝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갑작스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느라 직장인 엄마 아빠들은 이런저런 육아 아이디어를 짜내며 또 한 번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시설로 사용되는 강릉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추가됐습니다. 강릉의료원에 따르면 기존 음압병상 3개에 이어 일반 병동에 간이 음압병상 8개를 추가해 모두 11개의 음압병상이 확보됐습니다. 의료원은 확진자의 퇴원으로 현재 비어있는 기존 음압병동을 우선 쓰고 추가로 입원하는 확진자는 일반 병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립도서관을 임시 휴관한 가운데 도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오늘부터 도서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가까운 수령 장소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도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 번에 5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강릉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동주민센터에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강릉시 내곡동 주민센터가 오는 16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주민센터 직원 23명이 모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오는 16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곡동 주민센터는 방역을 마친 가운데 본청 직원 9명이 파견돼 임시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연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 새나간 것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